여기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경사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뭔가 천천히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뭔가 유모차인가요? 유모차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것도 같고요. 했는데 오늘수록 자꾸 애가 있는 거예요. 어. 그걸 보여가지고 해외 토픽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런 거 생각했지 내 앞에 오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제보자는 일단 차를 세우고 곧바로 굴러가는 유모차를 잡았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인도 쪽으로 와서 보니 지금 어디선가 아이 엄마가 다급하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엄마는 뭐라고 하던가요? 머리가 사색이 돼가지고 놀라셔갖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나중에 고맙다 말씀하시고 핸드폰 가게에서 아줌마가 무슨 볼일 보려고 애를 잠시 나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유모차가 있던 곳에 농구공을 한번 올려놔 봤는데 보시죠. 아이고. 이게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굴러갈 정도입니다. 만일 빠른 속도로 차량이 왔다면 아주 위험했을 텐데요.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전국의 부모님들, 경사가 심한 길에서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채운 뒤 세워주시고 특히나 차들이 다니는 도로 옆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혼자 두면 안 되죠, 일단.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의 한 교차로 앞입니다. 막 해가 저문 시간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죠? 트랙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예측을 못했으니까 더 놀란 거지요. 이게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은 미리 예측도 하고 사고도 안 날 수 있는데 도저히 피할 지금 수가 안 없이 보이네요. 가서 부딪히는 장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트랙터가 후미등을 켜지 않은 채 왜 도로 위에 서 있던 걸까요? 트랙터가 서 있던 건 아니고요. 네. 두 대가 앞뒤로 해서 예.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안 보이네요, 정말. 등이 없나요? 잡힌 그 트랙터는 후미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조작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특히 해질녘에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운전하셔야 안전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출근길 아침인데요. 앞에 가던 차량이 차량을 변경하다가 지금 살짝 충돌했는데요. 들었어요. 버스 옆을 충돌하더니 앞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4차선에서 2차선까지 한 번에 후방을 이제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차선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버스 운전기사분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전복이 됐을 것 같은데. 급차로 변경 시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옆 차로의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둔다면 그만큼 안전과의 거리는 가까워진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자, 저 오른쪽에 빨간 원 안에 있는 분들을 주목해 주세요. 그 장애인분이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시려고 하더라고요. 못 올라오시고 약간 휘청거리면서 전동 휠체어를 잡고 돌리더니 그 순간 놓쳐버렸습니다. 그냥 보시면 내리막길이라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제보자는 걱정되는 마음에 차를 가지고 휠체어를 뒤따라갔습니다. 골목길을 거침없이 내려가면서 지금 주차된 차량까지 들어봤나 할아버지.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제보자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나 집에 못 가게 왜 잡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큰 도로에 나가서도 막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막. 네, 제보자는 불안한 마음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를 지켜보는데요. 큰 도로에서도 위험천만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한 귀퉁이에 잠깐 멈춰서는가 싶더니 지금 땅으로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결국 제보자는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를 도와드립니다. 이 하마터면 더 위험한 일에 처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제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할아버지를 인계해드렸다는데요. 인계할 때는 되게 좀 안쓰러웠어요, 솔직히. 이 참 힘들어서 이렇게 술을 드시지 않았을까. 결국 경찰이 직접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는데요. 제보자의 노력 덕분에 그래도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었겠네요. 보호자 일로 오신대요? 연락이 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자전거가 됐던 간에 하여튼 휠체어가 됐던 간에 그걸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영상입니다. 한 차량 정비소인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죠? 그러자 차가 서서히 뒤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운전자가 황급히 뛰어가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하게 차문을 닫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닫았어요. 그런데 아직 2차 관문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나는 차량. 운전자의 순발력이 대단하네요. 휘어 잡았어요.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앞에 가는 빨간 차를 주목해 주세요. 달리던 차 앞에 지금 뭔가 검은 물체가 나타나는데요. 운전자가 황급히 핸들을 돌립니다. 엄마야. 아유, 사람이었네요.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지나가는데요. 인명사고가 나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저 빨간 원안의 트럭을 자세히 봐주세요. 경적을 울리면서 트럭을 제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셨죠? 어떻게 된 거죠? 화물 트럭 뒤에 차 한 대가 박혀서 끌려가고 차가 있습니다.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경적을 아무리 울려보지만 트럭 운전자는 이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요. 견인차인 줄 알았는데. 자, 이 상태로 약 1km를 달리고 나서야 트럭이 멈춰섰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전라북도 군산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던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차량 한 대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룸미러로 봤을 때 너무 세게 달려온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브레이크에 이제 발을 올려놓은 상태였고요. 90에서 100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차는 한 130, 40은 받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은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던 청소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중앙분리대까지 밀려나고 말하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와, 차량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청소 차량은 전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아니었던 만큼 운전자들의 상태 또한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이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이제 내치했다고 의식을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운전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운전자가 안 보이니까 운전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승자는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가운데 운전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실마리는 도로 CCTV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일단 빠르게 달려오던 문제의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격을 하면서 청소 차량을 연이어 추돌하고 말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가 됐고 그 사이 자, 보이시죠? 문제의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부상이 작진 않았을 텐데 그 상태로 도로를 가로질러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운전자. 아니 어딜 가요? 그야말로 도주를 한 건데요. 사고 지점에서부터 한 300m 다리 밑에 있는 아니 조수석에도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소변을 보고 있었죠. 경황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순차차가 이제 오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운전하는 걸로 이제 발견했죠. 자기 친구분들하고 그 간단하게 정시 때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도주권으로 해서 더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주로 황당하네요. 특정 도주 차량으로. 그날 운전자는 이 많은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사고가 아니죠. 이미 일어난 사고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제보자는 출근길인데요. 자, 그런데 저쪽에 반대쪽에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좌측에 그 차가 둘이 서 있길래 처음에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는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어이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승용차가 승합차를 일부러 계속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감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좀 많이 놀랬고 그냥 계속 보고만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112에 이제 신고를 하는 찰나 이제 뒤에 경찰차가 바로 와가지고 예, 마침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했지만 도주하네요.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경찰은 그 길로 도주 차량을 쫓아갔는데요. 2km 정도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용의 차량이 그대로 그냥 다시 도주를 해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해 저희가 신속하게 정지시켜서 검거했습니다. 대체 그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금만 경찰이 늦었더라도 큰 일로 번질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보시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결코 작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를 잡아야 했는데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요. 사진 지정을 얘기 하면은 그 조름심터가 있어요. 나한테 그 휴대폰을 빌려달래. 위에는 알몸 위에 잠바 하나만 걸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들어주고 싶지 않더라고. 이 차가 오늘 사고가 나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차가 가서 들여받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뭐 지갑을 별 수 있겠느냐. 가는데 뒤에 와서 차를 봤더라고. 평생 공포감을 내가 처음 맛봤어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땠나요? 11명의 고령의 노인들이 타고 어이구, 계셨는데 저런. 중상을 입으신 분들은 없고 다행히 모두 경상 타박상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피해자는 그렇게 수해 많이 정신과 타고 진료를 있었어요?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되었고 자세한 그 사건 경위는 피해자를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특히 한순간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차량이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험할 수도 또 유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주말 오후입니다. 제보자는 잠이 든 아들을 옆에 태운 채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변경하는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끔찍한 화면인데요. 자, 잘 보시죠. 반대편에서 넘어온 차량이 제보자 앞 차량과 충돌 후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제보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는데요. 네, 사고 당시 현장입니다. 플라스틱 구조물로 이루어진 중앙분리대는 처참히 부서지고 가해 차량은 종이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화속 및 핸들 조작 미숙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피해 차량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한 청년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중 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자, 바로 이 차가 피해 차량입니다. 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아이의 부상이 정말 걱정됩니다. 첫째는 많이 다친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둘째가 제일 심각하게 지금도 입원 중이에요. 뇌출혈이 있고 두개골 골절이 함몰 골절이 굉장히 심해서 수술을 받고 이제 겨우 한 곱이 돌린 상태인데 아무래도 뇌 쪽이니까 출혈도 있고 그다음에 골절도 심했고 하니까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태고. 네, 나의 잘못된 운전이 다른 이의 평화로운 삶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빠른 귀호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는 서울 강변북로 한남대교 부근입니다. 도로는 한적한 편인데요. 자, 제보자 앞에 달리는 이 차량 보이시죠? 차선을 자꾸 넘나드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순간 어허 이제 중복됐다. 이게 웬일인가요? 살짝 비틀거리는 거를 봤어요, 차가. 그래서 졸음 운전이 하나 싶어서 살짝 거리를 뒀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조금 있다가 밖에다가 바로 봤더라고요. 허벅길에서. 네, 충격적인 영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벽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에서 달리던 SUV 차량으로 돌진하는데요. 충돌 충격으로 SUV 차량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가해 차량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해버립니다. 그 상태로 간다고요? 아니 너무했네요. 사고는 날 수가 있고 졸음 운전을 이제 할 수는 있어서 그게 그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도망가길래 저는 무슨 큰 죄를 졌나 싶었고요. 가해 차량은 사라지고 제보자와 다른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들이 전복된 SUV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그 정신은 되게 없어졌고 사고 난 이유를 전혀 모르셨어요. 그렇죠. 갑자기 옆에 차에서 받친 거라서 저 이유 설명해 드리고요. 블랙박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공차 올 때까지 옆에 있었어요. 경찰 올 때까지. 고마운 일이네요. 가해자는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검거된 상태입니다. 도로 벽으로 돌진한 원인은 졸음이었고요. 도주의 이유는 식사에 반주로 마신 술이었습니다. 네, 처참히 일그러진 가해 차량의 뒷모습, 가해자의 일그러진 양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제보자는 지난 사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하는데요. 사고 장소는 남해 고속도로입니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제보자는 이날 화물을 싣고 부산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길이었는데요. 영상을 잘 보시면 제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갓길과 차로를 자꾸 넘나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차로를 넘나들고 있죠. 밤에는 가끔 졸긴 하는데 이제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그날은 좀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제 운전을 하니까. 예, 늦은 시각입니다. 피로한 체력 상태 그리고 단조로운 도로. 운전하는 이 순간 제보자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도 거의 시속 100km에 가까운데요. 졸음은 이렇게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갓길과 차로를 넘나드는 고개 운전이 계속되는가 싶더니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멈춰서는 것 같죠.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깨보니까 차가 옆에 가드레일을 받아가지고 조수석 앞에 반바 있는 데서부터 뒤에 이제 꽁무니까지 다 찌그러졌는데 절대로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피곤하면 휴게소 와서 무조건 쉬고 그래야죠. 어느 정도 이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항상 그랬어요. 제2자유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차인데 그런데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아이고 가드레일과 부딪힌 후 몇 바퀴를 회전한 후 멈췄습니다. 운전자가 무사한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과속 중 순간적인 미끄러짐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식간이죠. 출근길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평화로움을 깨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귀청을 때리는 굉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등장한 차인데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아이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 빨리 달렸어요.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아이고 차 파손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뒤에 트렁크 쪽이 거의 뭐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서졌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아 순간 과속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잠깐 실수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조심하고 주변에서 도와주러 다들 달려가시네요. 이렇게 흡연과 과속운전은 백해무익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있었으면 굉음이 굉장히 있겠는데. 차량 통행이 적은 한가로운 도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회전하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인도로 돌진을 했는데요. 다행히 보행자는 없었습니다.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은 필수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조금만 늦췄더라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차량 통행이 많은 퇴근길. 하지만 잠시 후 이것의 등장으로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주인을 잃고 차들 사이를 방황하는 두 마리의 강아지. 아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유 달려오는 차 앞에서 멈춘 강아지들. 아 천만다행 강아지는 무사했습니다. 예, 그 주인이 그 교차로에서 잠깐 놓친 사이에 이렇게 교차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도 같이 그 교차로에서 뭐 그냥 보고만 있었죠. 뭐 이렇게 교차로 주인이 직접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자 이번에 갑자기 찻길로 뛰어든 또 다른 경보 한 마리. 아우. 그냥 깜짝 놀래갖고 아무 생각도 안 났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오, 강아지와 충돌하기 전 차를 멈춘 제보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산책을 나오셨는데 목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잡고 다니지 않고 그냥 차가 쌩쌩 다니는 길에 그냥 이렇게 놔두고 다니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것, 주인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런 일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어두운 도로입니다. 조심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뜻하지 않은 불청객과 마주치고 맙니다. 아, 네. 자, 앞에 가던 트럭 툭툭 두 개의 짐을 떨군 채 그대로 가버리는데요. 아우, 정말 위험할 뻔했죠. 위험하죠. 네, 이렇게 앞차에서 떨어지는 적재물 때문에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적재물일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앞에 트럭 아니고요. 자, 바로 왼쪽에서 오는 이 트럭. 뭔가가 떨어지는데요. 잘 보세요. 트럭인데요. 트럭이 코너를 돌자 아이고. 네,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자그마치 25톤의 코일입니다. 코일이 코앞으로 굴러오는 순간 제보자는 어땠을까요, 도대체? 거의 죽다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차하고 딱 붙어 있었으면 그게 무게가 엄청 많이 나요. 한 25톤 나가는데 그거 차 밟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제보자 앞에서 뭔가 덜컥하고 떨어집니다. 가만 보아니 무슨 박스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박스인가요? 소주 박스입니다. 아이고. 소주 아깝다는 생각 들었어요. 아이고.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도. 두 박스면은 두 달은 먹겠어요. 이거를 싣고 갈 때 꼭 묶고 다녀야지 가깝다고 그래야죠. 설마 떨어지진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묶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하게 됐습니다. 예. 소주 두 박스 떨어진 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가지고 두 박스만 사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울의 한 역 근처입니다. 자, 멀리 앞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충돌한 뒤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둘 다 신호 위반이에요. 화물차는 신호가 바뀌는 데 들어갔고요. 까만 자가용차는 직진하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출발한 건 화물차 아저씨가 이제 막 차 문 뒤집힌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다쳤어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히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절대 신호 위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요. 우유 배달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온 아주머니. 차를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후진등이 켜졌습니다. 후진으로 기어를 놓은 것 같은데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차에 올라타긴 했지만 결국 차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문짝이 빠졌나요? 정차하셨을 때 기어의 위치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하. 또 가끔은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차량이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앞서가던 택시가 불법 좌회전하는 스타렉스 조수의 뒤쪽을 받아가지고 택시가 완전히 180도로 돌아가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분명 신호는 직진 신호입니다.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시도한 승합차.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를 내려주고 속도를 줄여서 바깥쪽으로 차를 빼던 제보자. 자, 바로 그 순간 아이쿠.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거의 갓길에 정차하려고 파란불이었는데요. 서행하고 있었고 그 반대편 그 골목길에서 나온 차량이 속도가 좀 있게 온 것 같아요. 자,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트럭이 신호 위반이었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안전 운전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일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